효율성이죠. 기업은 첫 번째로 무조건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기업 운영하니까 효율성이다. 내가 장사를 하든 가게를 운영하든 뭐든지 효율성이에요. 무조건 효율성이에요. 그게 자꾸 이제 그게 스탠다드입니다. 스탠다드는요, 절대 절충이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업을 대부분 잘 못하시거나 망하신 분들 대부분 원인이 뭐냐면 그걸 절충이에요. 개인적인 성향과 사업하는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덕목, 그 기본적인 태도가 이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대나무 갈라지고 쫙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발 좀 절충하시면 안 된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절충은 없어요, 절충이. 돈을 벌고 하는데 절충이 어디 있습니까? 공부는 절충이 됩니다. 왜냐면 공부가 반에서 1등을 해도 1등이 갈 수 있는 대학이 있고, 꼴찌라도 꼴찌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있고, 10등이 갈 수 있는 대학이 있고, 20등이 갈 수 있는 대학이 있어요. 사업은요, 망하든가 성공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절충이라는 건 없어요, 절충이라는 거. 원칙. 제가 사업을 하면서요, 정말 많이 욕도 많이 얻어먹었어요. 정말로. 타협적이지 못하다. 오버한다. 옛날에 이쪽 전자상거래 수출로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제 보고도 했지만 그게 보고된 내용이 관세청에서 관련 법률을 만드는데 그 법률 초안을 저희가 다 잡았어요. 근데 그 정도 노하우까지 쌓일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원칙이 항상 충실했었어요. 원칙이 벗어났다? 그럼 벗어났다 그러면은 원칙을 다시 잡으려고 그랬고, 예전에 저희가 이제 해외 거래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거래하는 종목을 찾아봤더니 뭐 사자거래 송금이라는 어떤 항목이더라고요. 근데 사자거래 송금은 일반적인 시중은행이 외국하는 거래은행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이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단돈 30만 원 송금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담당자가 어떻게 하셨어요? 사자 송금 거래하려고요. 얼마 송금하실 건데요? 40만 원이요. 네? 사장님, 여기는 사장님 같은 분이 오시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요, 은행들이 오는 데예요. 거기는 아무도 없죠. 민간인들 아무도 없어요. 청원경찰 2~3명 돌아다니고, 천장 높이는 한 10몇 미터 정도 되는 곳에 창구 담당 몇 명 앉아있는데 그것도 보통 은행에서 돈 빌리러 오는데 뭐 5천억씩, 뭐 7천억씩 이렇게. 근데 제가 한국은행법의 외환관리법 규정에 사자송금 거래가 한국은행 신고 대상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온 거죠.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사장님 이렇게 오시는 데가 아니라요. 이거 이번 처음인가요? 마지막인가요? 아니요. 일주일에 한 2~3번씩 있을 것 같아요. 그럼 40만 원짜리 이런 거 하려고 매일매일 이렇게 오실 거예요? 네. 오지 마세요. 이거 안 걸려요. 이 정도 가지고는 저희가 적발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이제 열이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이 지금 미쳤냐고. 당신 공무원인데 FM들은 나를 알려줘야지. 왜 그걸 가지고 대충대충 하시고 얼렁뚱땅하냐고. 그래서 그 천장 높은 데서 막 쩌렁쩌렁 해서 싸웠었어요. 어떻게 보면 오버한 거죠. 그런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베이나 아마존에서 이렇게 판매하신 분들 다 무자료 거래합니다. 사올 때 무자료 거래해서 무자료를 보내고, 그러면서 수출했다라고 그래요. 수출했다 그러면 수출 실적 자료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수출 실적 자료가 없어요. 왜냐면 정시로 수출 신고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근데 대외무역법상 해외로 나가는 물품에 대해서 반드시 수출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나가는 제품에 대해서 수출 신고를 하고, 그걸 이제 관련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죠. 수출 신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장점이 대통령 표창도 받을 수 있고,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 있고, 정말 FM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필요하시면 무료 교육도 해드릴게요. 했더니 댓글에다 막 욕이. 오버하지 마세요. 사장님보다 훨씬 규모 큰 사람들도요, 아무 문제 없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국세청은요, 절대 저희를 이렇게 포착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외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세무조사도 할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 할 수 없기는. 자, 제 2년 전인가 우리나라 최상위 클래스 100개 업체가 다 세무조사 받아서 부도났어요. 다. 그래서 정말 손가락질도 많이 했습니다. 손가락질도 많이 하고. FM으로 하자는데 손가락질을 해요. 욕도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한 해 한 해 가면서 그래도 좀 뿌듯했던 게 뭐냐면, 그 손가락질을 했던 업체들이 다 사라졌어요. 정말 다 사라졌어요. 너무 외로울 정도로. 서로 손가락질, 그래도 친하게 또 지낼 때는 있거든요. 또 술 마시고 그럴 때도 있는데 그분들이 다 없어졌어요. 모두 다. 그래서 제 연락처에 그때 같이 욕하고 막 약간 비꼬듯이 말했던 그분들이 그래도 연락은 그래도 친하게 지냈으니까 없어지니까 요즘 너무 허전해. 솔직히 다 없어졌어요. 모두 다.
그러면서 순간순간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게 중요하구나를 너무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한 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요. 주관적인 내용은 최대한 배제하려고 했습니다. 사업하면서 기본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중에서 10개라고 하면 그 중에서 한 8개는 충족시켜 2개는 내 스타일 되겠다. 그렇게 좀 하지 마시고. 그러면요. 말 그대로 짬뽕이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가지고 성과가 안 좋은데 그분들이 꼭 저한테 뭐라 하냐면 창업교육생들 뭐라 하냐면요. 저는요. 최선을 다했거든요. 다했는데 결과 안 좋아요. 사장님 제가 한 3개만 짚어볼 테니까 제가 말한 대로 하셨는지 안 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이거 A라는 거 하셨어요? 그건요. 제가 사정에서 못해서. B는요? 또 안 했어요. C는요? 안 했어요. 그럼 뭘 하셨어요? 그거 빼놓은 건 다 했어요. 사장님 제가 첫날 강의 때 말씀드렸죠. 누가 취사 선택하라 했습니까? 취사 선택하고서 그게 최선입니까? 정말 제가 말했던 거 다 지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역시나 잘 성공하시잖아요. 그 취사 선택 안 하고 100% 따라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분 완성했으니까 나는 이거 부분 완성했으니까 부분 완성한 만큼 나도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건 최선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최선 다했는데 17등을 했다. 그럼 17등에 맞는 대학을 가는 그거의 학교죠. 학교. 이건 아니에요. 절충 좀 하지 마세요. 현실에 타협하지 마시고요. 현실 타협? 순간은 편합니다. 나중에 망해요. 얼마 못 가요. 절대 얼마 못 가요. 현실에 타협하는 거? 현실에 왜 타협합니까? 정도가 있고 스탠다드 있고 원칙이 있는데. 절대 하지 마세요. 순간 좀 힘들더라도 그냥 정도로 밟는 게 가장 스탠다드합니다. 세금? 왜 세금을 탈세합니까? 낼 것 좀 더 내세요. 더 내셔도 돼요. 저희 더 내요. 저희 세무사 뭐라는 줄 아세요? 테라노만요. 참. 저도 이제 국세청에서 근무했지만 보통 회사들은 세금 적게 내는데 테라노만 더 내시네요? 왜 더 내세요? 아, 세무사님. 그냥 한 4,500만 원 더 내고 세무제사 안 받고 경영활동에 집중하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애매모호하게 뭐를 그렇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뭐 컨텐츠 개발팀이라든가 인건비 같은 거 R&D 비용으로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법인세 적게 내겠죠. 재무제표는 자산 처리해서 넣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거 해서 뭐 합니까? 400만 원 그거 나중에 왜냐면 세무조사 나면 그냥 그런 부분부터 가장 먼저 뒤지거든요. 그럼 뒤질 부분은 아예 그냥 세금 더 내버리면 되잖아요. 세무조사 받으면 한 달 동안 일을 못해요. 한 달 동안 일을 못하면 매출액이 얼마가 차이 납니까? 효율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냥 세금 더 내니까 더 떳떳하고. 저희 그래서 사업 10년째 중 한 번도 세무조사 받은 적이 없어요. 세금 더 내면 돼요. 세금 더 내면 세무조사 안 해요. 세금 더 내면은. 이거 뭐야? 더 내네? 업종 평균이 뭐 이 정도 내는데 얘는 더 내네? 뭐라 세무조사 합니까? 효율성. 기업의 첫 번째 사업을 운영하면서 개인 사업자든 기업을 경영하든 다 똑같습니다. 개인 활동도 마찬가지.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효과성 아닙니다.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너무 간단한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셔가지고 국어사전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뭐 이렇게 쭉쭉 돼 있는데 핵심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만드는 거예요. 최대의 만족. 내가 100원 투자해가지고 5만 원 벌었다. 그럼 잘한 거예요. 보세요. 처음에 제가 그랬었습니다. 저때 통장에 2천만 원이라는 돈은 너무 꿈과 같은 돈이었었어요. 너무 꿈과 같은 돈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 2천만 원은 그냥 통장의 흐름 왔다 갔다. 한 10억 정도 되면 와 크다. 그 생각은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한 3, 4억까지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돈 정도? 그래도 뭐 제가 제 개인 통장에 돈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할 때도 항상 인풋 아웃,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 수 있을까? 그것을 항상 염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처음에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죠? 1,000원은 쉽게 써요. 근데 5천만 원짜리다. 그럼 어떻게 하죠? 야, 안 쓰는 게 돈 버는 거야. 그냥 바로 빠지는 거예요. 그럼 벌써부터 그런 패턴이 나오시면 안 돼요. 5천만 원이, 그러니까 1,000원을 썼을 때 내가 1,500원을 번다. 그래서 5천만 원 썼을 때 1억을 번다. 그럼 이게 더 효율성이 더 좋은 거죠. 그럼 그 선택을 하고 1,000원짜리 안 써야 되는 게 진짜 효율적으로 행동하는 지름길인 겁니다. 인풋 대 아웃풋에 대한 비율.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하죠. 남들이 가는 길로 가면요. 효율성을 구할 수가 없어요. 효율성을 높일 수가 없어요. 결국엔 뭐야? 그렇게 막 복잡하게 해도 결국에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 내가 그럼 그것만 잘할게. 나 다 못해. 결국엔 뭐야? 목적지까지 누가 더 빨리 가나 하고 있잖아. 그 옆에 친구들 봤더니 누가 더 빨리 가? 그럼 더 잘 뛰려고 노력을 해요. 운동화 같은 거 더 좋은 거 신고. 뭐야? 저 빨리 가면 되잖아. 저 어떻게 하면 될까? 점프하자. 아니면 사다리 타고 넘어가자. 항상 핵심을 파악하세요. 과정은요, 핵심, 결과가 좋았을 때 과정이 인정받는 거지, 결과가 안 좋을 때는요, 과정은 인정받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절대로요. 근데 학교 다닐 때 항상 어떻게 하죠? 항상 스탠다드한 소비자를 만드는 집단이 학교라고 하죠. 학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과정이 좋아야지만 결과가 좋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결과가 안 좋잖아요? 그럼 과정은 다 무시당해요. 대신 하지 말아야 될 거. 불법, 합법, 다른 타인한테 상처 주는 거, 피해를 주는 거, 이건 안 되는 거, 원래 안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타인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그런 거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써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익, 내 수익, 순이익은 어떻게 발생이 되냐면 매출액에서 비용을 빼는 겁니다. 그게 내 순이익입니다. 급여소득자라고 그러면은 내 급여에서 비용이 뭐가 있을까요? 교통비, 식비, 의료비, 자동차 유류비라든가 그런 거 빠지고 나머지 내 순이익이 되겠죠. 당연히 이거 너무 기본적인, 이거 가지고 이견이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없죠. 똑같은 거에서 시작하는 거야. 이거는 이견이 전혀 없노. 시간이나 지역이라든가 어디든지 어딜 가도 초월할 수 있을 정도 어떤 정답인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개인들은 습관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줄 아세요?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고, 특히 개인 사업자들 이런 게 많이 해요. 기업가들은 이렇게 행동 안 해요. 처음 창업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사업자 등록을 처음 냈습니다. 자기가 소비자였을 때 패턴이 완전 그 사업할 때 정확하게 나와요. 뭐냐면 내 순이익을 키우기 위해서요. 비용을 낮춰요. 비용을 낮추는 방법도 어떤 재확대적 생산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어떤 비용을 낮추는 방법이 있고, 자기 재살 깎아먹게 하는 비용 낮추는 방법이 있어요. 재살 깎아먹게 하는 비용 낮추는 방법이 뭘까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개인 사무실에 처음 내시고 하시는 모든 액션들이 거의 다 그런 쪽이에요. 이런 거 있죠. 세무사 계약을 하세요. 세무사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 싼 데부터 찾아요. 얼마예요? 8만 원이요. 10만 원이요. 11만 원이요. 11만 옆에서 11만 원 한다는데 이쪽에 가가지고 13만 원짜리 하는 게 굉장히 죄악처럼 느끼는 거예요. 정말 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요. 절대로. 그게요, 단기적으로 사장님들 통장에 1, 2만 원 더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게요, 사장님이 커질 수 있는 훨씬 많은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두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모두 다. 망하는 이유는요, 100% 누구 원인이면 시장 탓이 아니에요. 100% 대표의 원인이에요. 100% 대표 잘못이에요. 왜냐면 이 패턴이 왜 나오느냐면 소비자한테 그렇게 행동했거든요. 과소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낮아져요. 그거는 저도 이견 없어요. 내가 고정급여자, 고정소득자라고 할 경우는 소비를 줄이는 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순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이견 없어요. 저는 이견 없어요. 이건 이견 없어요. 그런데 사업은 아니에요. 사업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 파트너입니다. 파트너예요. 파트너가 돈을 잘 벌게 해야 돼요. 깎아달라는 얘기는 그 사람이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가로채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죄악입니다. 죄악의 잘못이에요. 굉장히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전 진짜 저는 정말 강하게 얘기해요. 그건 굉장히 잘못이고 죄악이에요. 죄악. 근데 너무 가볍게 얘기해요. 깎아달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활용해서 그 2만 원 이상의 가치를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못하는 게 대표 잘못입니까? 그 세무사 잘못입니까? 그 대표 잘못이잖아요. 그 세무사를 활용해서 내가 여기는 13만 원, 여기 11만 원인데 이 13만 원 주고 그래서 좀 더 좋은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그 2만 원 이상을 돈을 더 못 보는 건요, 세무사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라고요. 근데 왜 세무사한테 책임을 지웁니까?
그건 굉장히 못된 마인드예요. 못된 마인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그런 마인드 갖는 분들을 되게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해요. 대화하면은 딱 한 30분만 대화 나누면 딱 알아요. 아, 숨 막혀. 그러죠. 잘 사냐? 잘 살지도 못하면서. 엊그저께는 저희 이제 뭐 계열사들이 좀, 이제 회원사들이 좀 있어가지고 세무사를 집단 계약을 시켰습니다. 세무사님한테 갔죠. 저들 전반적으로 체크해봤더니 세무사님 괜찮은 거예요. 세무사님, 기장님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뭐 한 50개 업체를 몰아드렸죠. 얼마나 됩니까? 그때 조심스럽게 보통 15만 원은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보통 레파토리가 그러면 그 정도 나면 또 일반인 업체 같은 경우는 그러면 12만 원 안 될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절충이 들어가요. 근데 딱 그 말씀 나오자마자 딱 뭐라 했냐면 세무사님 그러면요 딱 20만 원 받으세요. 대신 저희한테 확실하게 서비스만 해주세요. 제가 이쪽에서 신경 안 쓰게. 그래서 세무사님이 갑자기 놀라시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업체가 와서 20개, 50개 업체를 추천해 주면서 얼마 받을 거냐. 그럼 보통 뭐 12, 3만 원 정도 그렇게 될 줄 알았더니 20만 원 주겠대요. 어떻게 보면 사이코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파트너가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럼 내가 죽는다는 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그 다음에 파트너한테 뭘 깎아달라는 거는 굉장히 잘못이라는 거를 정말 깊이 새겨야 되는 거라고요. 또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번에 저희가 설날에 선물 세트 돌리죠? 당연히 그 세무사한테 선물 세트 보내요. 당연히요. 갑을 관계라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보내야 되죠? 저희 그쪽에서 주든지 안 받든지 관심도 없습니다. 저희는요, 저희를 서포트해주는 그런 업체들한테 무조건 보내요. 대신 저희 고객들한테 선물 세트 안 보내요. 왜 보냅니까? 고객들한테 왜 보내요? 그 사람들보다는요, 저희를 서포트해주는 그 기관들이 저희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더 잘 알아요. 이번에 선물 세트 가장 비싸게 보낸 쪽은 저희 상품 공급하는 쪽이 저희가 돈 주고 사는 쪽이에요. 그쪽 과장님한테 보냈어요. 대표도 아니고요. 18만 원짜리 한우 선물 세트 보냈어요. 그분 가끔 1년에 두세 번씩 전화 옵니다. 저희 담당자 통하지 않고 가끔 저한테 대표님 오늘 여특가로 하나 나온 거 있는데 이거 무조건 매입하세요. 얼만데요? 100대 사셔야 되는데 7천이에요. 언제까지 구매하면 되는데요? 오늘까지요. 네? 대표님 근데 저 믿으세요. 확실해요. 진짜요? 네. 매입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제품 판매가 됐어요. 해외 쪽에다가. 그 제품 7천만 원어치 바로 판매하는데 걸린 시간이 21일 걸렸어요. 저희 때 순이익이 떨어진 게 정확히 얼마 떨어졌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21일 동안 2,800만 원 순이익만요. 100대 판매하는데. 뭐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쪽이 뭐 그 독일 본사인데 독일 본사에서 뭐 밀어내기 해야 되는데 그 기본 캐파를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급하게. 그러니까 이 담당자가 이게 돈이 된다는 걸 가장 잘하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우리 회사인 거예요. 전화 한 통 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기 거래처들 100여 개 있는데 그중에서 어느 업체나 거래나 자기 소진시키는 거 가지고 평가받는 건 똑같은데. 그럼 저희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18만 원짜리 하나 선물 세트 1년에 2번 보내봤자 36만 원이고 36만 원 보내가지고 2,800 수익. 그래서 그런 게 1년에 한 서너 번 있어요. 기회가. 저희는 그래서 그런 공급처한테 더 잘해요. 훨씬 잘해요. 저희가 갑을 관계라고 하죠. 저희가 갑인 상황이면 저희가 다 선물 세트 보내요. 무조건. 고객은 안 보내요. 관심 없어요. 왜냐 언제든지 프라이스나 어떤 서비스에 따라서 언제 떠날 수 있다는 가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파트너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만 보내요. 은행, 세무사, 회계사, 아니면 각 공급업체들. 한 달에 거래량이 100만 원, 50만 원밖에 안 된다도 또 보내요. 그 다음에 저희 담당자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 내 미리 경고할게. 너희들 공급체 가지고 갑처럼 행동하면 진짜 죽여버릴 거야. 정말로. 니네가 뭐라고 갑질이야. 제가 일반적인 일반적으로 아는 뭐 이렇게 그 업체 오면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렇지만 공급업체 오면요 저 90도로 인사해요. 공급업체에서 항상 고마워해요. 테너드만 거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수시로 물건 가져오기도 해요. 그때 제가 먼저 고개 숙여요. 왜냐면 그분들이 저희 회사 매출을 올려주시는 분들이에요. 실제로. 시장의 흐름을 가장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세요. 근데 그런 분들 무시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처음 사업자 내신 분들이. 그래서 돈이 안 벌린대요. 뭐예요? 왜 택배 위에 이자 보내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저희가 손해보는 게 얼만데요? 왜 짜증냅니까? 그런 일 생기면요. 그러실 수 있어요. 언젠가 세무사에서 잘못해가지고 저희 세무조사 약식으로 받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수출면책에서 선적일이랑 신고일을 구분을 그 단어를 구분을 못해서 선적일 기준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신고일 기준으로 정리해가지고 그걸 세무조사 아니고 가산세를 받은 적이 있어요. 200만 원인가를. 세무사한테 연락했어요. 세무사님 저희랑 지금 거래한 지 3년 되셨잖아요. 그 여직원이 잘못한 거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200만 원 저희가 낼 테니까요. 그 여직원한테 어떤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직원 지금까지 저희 위해서 최선 다했습니다. 200만 원 저희가 내고 말게요. 절대 그 여직원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솔직히 저희가 세무사님 이게 뭡니까? 언성 높이고 그러면 당연히 그 200만 원 내준신다 하셨어요. 원래. 그 200만 원 우리가 부담하고 그 사람 내 편으로 만드는 게 훨씬 재산이죠. 그거는. 200만 원 돈입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많은 실수 저지시는 게 이 비용을 줄이실 때 너무 남의 걸 뺏어요. 뺏지 마세요. 파트너들 뺏지 마세요. 제발 좀. 파트너들 좀 더 주세요. 개인사업자들 직원 한 명 고용하시죠? 직원들한테 연차 월차 주세요? 안 주는 걸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해요. 규정이 없대 된대요. 그러면서 그 직원들 그만두면 그 갭 누가 채워야 됩니까? 대표님들이 채워야 돼요.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선물 세트 뭐 10,000원짜리 하나 사준 거 굉장히 아까워하시고 왜 아까워합니까? 일반 큰 규모보다 작은 규모에서 더 잘해야 돼요. 큰 규모는요 직원 한 명 빠져도요 대체 인력이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작은 규모는 그 직원 하나 빠지면요 사장이 내가 붙어야 돼요. 그럴 때 연원을 확실하게 주세요. 선물 세트 한 5만 원짜리 주세요. 더 비싼 걸로. 그럼 그 사람은요 정말 성실성이니까 더 최선을 다합니다. 투자예요. 투자. 왜 그걸 투자랑 비용을 구분하시면 안 돼요. 구분하셔야 돼요. 비용은 더 이상 회수할 수 없어요. 투자는요 매출의 증가로 경영 효율성으로 다시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남들은 비용이라고 생각할 때 나는 투자라고 생각해서 그걸 투자 가치로 끌어올리는 게 그게 역량이잖아요. 왜 세무사를 여러분들의 세무 정리인으로 봅니까? 그 사람들, 세무사의 특징을 보세요. 세무사는요, 수많은 기업들이랑 세무 처리라고요. 누가 알짜배기인지 누가 알짜배기 아닌지 다 알고 있어요. 수많은 기업들 알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기업이라도 어떤 내용이 필요할 때는 그런 업체랑 제휴도 시켜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세무적인 어떤 방어 전략도 취할 수 있고, 국세청에서도 뭔가 뭐 안 좋은 뭐 조사가 들어올 경우에는 정말 그 사람이 자기 회사처럼 안아준다는 얘기예요. 겨우 그 몇만 원 더 주는 게 뭐가 아깝습니까? 그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뺏지 마세요. 뺏지 마세요. 뺏는 거 부끄럽게 좀 생각하세요. 부끄럽게 좀. 깎아달라는 얘기를 하는 자체, 깎아달라는 하는 이유가 그게 근본적 원인이 내 원인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 정도 돈도 못 버는 능력이 가졌다는 그 사실의 한계를 느끼시고 부끄러워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 원 깎고 행복해 하시고. 어쨌든 저희 협력업체 같은 데 전화 와서 대표님, 저희가 지금 현재 매출액이 한 70억에서 한 80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기장료가 한 달에 부가세 포함해서 90만 원 내고 있어요. 혹시나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 정도 규모에서 90만 원 내면 굉장히 크다는 거. 왜냐하면 1년으로 따지면 한 1,100만 원 정도 되죠. 그 다음에 기장료까지, 조정료까지 따지면 저희가 한 2,000 정도 됩니다. 일반적인 3대 회계법인 같은 데서 계약하려면 한 3,000 줘요. 1,000만 원밖에 차이 안 나요. 그래서 저희가 세무사님이랑 미팅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세무사님, 혹시나 기장 비용 올려야 되겠으면요, 저한테 거치지 마시고 그냥 저희 담당자한테 전달만 하세요. 다 승인해 드릴게요. 조율 안 해요? 왜 조율합니까? 그거 가지고. 그 정도 돈도 더 추가적으로 세무사님을 활용해서 돈을 못 버는 제 자신이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시라는 얘기예요. 벗어나시라는 얘기예요. 진짜로 돈을 벌려면 진짜로 기업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뭐냐면요. 진짜 돈을 벌고 싶으면 얘를 키워야 되는데 위쪽으로는 어떤 마케팅적인 요소로 키우세요. 이 아래쪽은요. 파트너들의 돈을 뺏지 마시고 깎아달라는 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시스템을 개선을 하세요. 시스템을. 내가 왜 이런 시스템으로 일할 수밖에 없을까? 시스템을 개선하시라는 얘기예요. 시스템을요. 그래서 결국엔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매출, 이 판매가로 결정되는 매출은요. 올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 가격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결국엔 승부수가 어디서 판가름이 되냐면요. 이 비용을 누가 더 낮출 수 있을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누가 훨씬 많이 낮출 수 있을 것이냐. 근데 낮추는데 또 다른 비용이 발생된다. 그건 낮추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인 거고요. 비용을 낮추는데 그 비용을 낮추기 위한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가는 거. 들어가야 된다. 한 번 일회성이나 고정비용만 한 번 들어가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그에 대한 설명을 뒤쪽에서 좀 더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쪽은 좀 오늘은 좀 적고 이쪽 시스템적인 개선